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더자립입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두 위원님들 나오셨고요. 네, 각자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금수님입니다. 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본의 아니게 마스크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입니다. 네. 얼마 안 남아서 2025년도에 새로 바뀌는 장애인 복지 정책이나 뭐 서비스나 이런 것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건 공공요금 정책이나 감면 혜택, 그다음에 세제 혜택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뭐 느꼈지만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그죠? 네, 거의 변한 게 없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변하는 건 없다. 그래서 이미 있는 정책을 그냥 소개시켜 드리는 정도로 네.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데에 비슷한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화요금 감면은 몇 %고 전기는 얼마큼 할인되고 그다음에 KTX나 뭐 비행기 탈 때는 또 얼마큼 할인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오늘은 그래도 좀 종합 패키지처럼 보건복지부에 있는 이 지금 뒤에서 나오지만 엄청 많은 내용을 한번 복수 한번 해보겠다. 전체 훑기는 하는데 좀 빠르게 훑고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 경험 위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공공요금부터 한번.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공요금은 꽤 많이 되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평소에는 30%인가 40%인가 그게 약간 헷갈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50%냐 30%냐 40%냐 할 때 조금씩 그런 부분이 조금 헷갈렸던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이제 50%인 것도 있고 30%인 것도 있고 대부분은 30% 정도인 것 같아요. 40% 예. 쭉 먼저 한번 훑어보시면 전체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그 다음에 고궁, 능원, 뭐 국립박물관, 미술관, 국립공원 이런 데 이제 요금 감면 이런 내용이 있고,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 내용이 있고, 도시철도 철도 요금 감면, 그 다음에 유선통신 요금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 그 다음에 시청각 장애인들 TV 수신료 면제, 고속도로 요금 통행료 50% 할인, 그다음에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 장애인용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이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감면 서비스들이 쭉 있네요. 하나씩 좀 훑어보도록 할까요? 맨 위에 거부터. 위에 거부터 보면 차량 구입 시 채권 구입 면제네요. 올해 우리가 차량 구입하면 장애인 당사자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장애인이 같이 거주하는 거죠. 직계 존비소까지 다 포함이죠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자식, 아들, 딸 이게 이제 형제까지도 되고, 맞아요. 형제까지도 돼요. 그래서 부모님, 조부모님, 그다음에 자신의 자녀, 형제, 자매 같은 주소 내에 있어야 되고, 주소가 다르면 안 되고, 그래서 집에 같이 거주하면 장애인 당사자가 사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사람이 장애인의 이동을 돕겠다고 하면 자동차 살 때 시도세, 등록세 그런 것들은 이제 감면을 해준다. 시등록세가 한 7% 이렇게 되니까 뭐 대략 우리가 요새 차들이 한 3천만 원 무조건 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250, 260 이 정도 되니까 그거 엄청 크죠. 그 다음에 저것도 빠지고 세금, 연마다 나가는 세금, 그렇죠. 세금 연마다 빠지고 나가는 세금도 빠지고, 그것도 한 35만 원, 40만 원 꼴 되니까. 맞아. 2000cc가 아니고 변형해서 그래서 2,500. 바뀌었더라고요. 2025년부터인가 cc가 좀 올라갔고, 그 다음에 7인승 예전에 이 친구들이 장애인은 2000cc 이하만 타고 다니라고 하는 것인가 해서 그만 찍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그랜저급 사고 싶은데 그렇죠. 소나타 말고 그걸 못 타시고 뭐 불명불설마서 이렇게 좀
120cc 올려주니까 좀 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올랐던가? 지금 오른다고 말만 하고 아직 아니 올랐다고. 올랐던가? 네. 2,500. 네, 2,500cc까지. 네. 그러고 근데 cc에 상관없이 되는 차량은 이제 7인승 이상이면 네. 7인승 이상이면 딱 카니발 저- 같은 거 뭐. 저희 차네요. 7인승 카니발. 그런 거면 이제 몇천 cc든 네. 5,000cc든 6,000cc든 거기다 이제 슬로프 장착하고 하니까 지금 저희 차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예. 그렇지. 예.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경우는 그 차 살 때 브로커라든지 아니면 딜러라든지 음, 관계하는 이게 업체 직원이 알아서 해주니까. 알아서 해주죠. 근데 알아서 해줄 것 같은데 저도 물어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딜러가 몰라요 잘. 뒤로 딜러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자다 먹어야 돼. 상대적으로 현대자동차 쪽이 그 장애인 차량을 또 만들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원님도 샀지만 뭐 발로 그 핸들링을 하는 장치라든가 네, 손으로 핸들링이나 브레이크를 하는 장치라든가 장애인 특수 차량 그 소나타 같은 거 애초에 출고될 때부터 그거 만들어서 팔던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도시철도 채권 매입인데 그거 말고 취등록제도 면제가 된다 하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급 능원, 국립박물관, 미술관, 국립공원, 공공체육시설 이런 데 요금 할인된다. 50%까지. 50%까지. 네, 그래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이네요. 네, 맞아요. 이 등록장애인 중에서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하고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활동 지원사하고는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한 사람 가격으로 어떻게 갈 수 한 사람 있는데. 가격이고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심한 장애가 아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거고. 심한 장애가 아니니까 경증은 아니죠. 그 그렇죠. 동행인이 안 심하지 않은 되고. 장애. 예.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안 되고 대개는 이제 보니까 다 50% 이렇게 돼 있고 공공시설들은 각각 또 들어가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자, 요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이 또 있네요. 등록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승차한 차량 요거가 또 저희가 많더라고요. 이게 좀 이따가 이제 저것도 나오겠지만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도 이제 좀 이따 나오겠죠. 하긴. 근데 장애인이 그래서 승차했냐 안 승차했냐 갖고 CCBB가 아, 맞아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차에 일일 보험을 들고 다른 이제 아는 동생이 운전을 해줬는데 하이패스가 적용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호불로 요금을 지금 냈던 그 저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알아가지고 뭐 그 안에 있는 카드를 뭐 어떻게 빼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그 순식간에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 그렇게 요금 감면 안 받고 그랬던 적이 있었네요. 그렇죠. 잘 모르더라고요 아직 잘. 이게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밑에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이 들어간 거예요. 네. 얘는 그냥 됐었는데 장애인 차가 운전만 됐었는데 이게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간 내용이라 그러네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공공요금,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하고 철도 뭐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장애인 심한 장애인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중증 장애인.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네.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 열차 50% 할인. 있네요. KTX 그래도 꽤 자주 타시는 편이잖아요. 네, 저는 자주 이용을 하고 그래서 그거 얼마 전에도 부산인가 어디 갔다. 네, 부산에 왔다 갔다 할 때 둘이 같이 해가지고 32,000원. 그래서 왕복하면 얼마가 됐나요? 6만 얼마 됐나요? 7만 얼마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36,000원. 에피소드가 네. 하나 있는데 네. 예전에 밀양에서 만난 여자친구하고 밀양? 예, 밀양 밀항? 밀랑. 밀양에 밀랑. 여자친구는 서울에서 집을 네. 저는 대전에서 갔거든요. 네. 이 시간대가 틀려갖고 네. 좀 미리 출발하였고 네. 여자친구는 제가 기차표 끊었어요. 제가 끊어주면 단가 50% 할인이잖아요. 네. 나중에 걸린 거예요. 거의 다 와서. 원래는 걸리면 이거 네. 10배였는데 그걸 얘기해도 되겠네. 네. 그래요. 바깥. 어쨌든 아니 어제 나중에 옛날이니까. 벌금 냈어요. 아, 됐어요. 벌금 내고 몇 배요, 몇 배? 원래는 여튼데 네. 초범이니까 초범이니까. 초범이. 예, 가진다고 두 배를 맞췄어요. 그래서 네. 그때 두 배를 밀양, 내시면 정상 서울에서 밀양까지 아니요. 정산 요금 말고 예, 할인됐던 거 말고 그 예. 요금에 두 배를 내라고요? 그렇죠. 아. 더 비싸게, 오히려 더 비싸게 네. 하게 됐던 경우. 그때 한 10몇 년 됐는데 네. 그때 당시 17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따뜻할 때는 안 되고 네. 같이 타야 돼요. 같이 타고 같이 내야 된다는 거. 이거 정확하게 알려주시려고 자기 에피소드를. 네. 그렇죠. 네. 자기 흠집을 또 얘기하셨는데. 장애인 콜택시는 그게 안 되는데 같이 가다가 선생님 내려준다던가 뭐 동행인을 내려준다면 그건 안 되는데. 안 돼요? 네, 하차가 똑같아요. 예전에는 네. 이제 그걸 뭐라 하죠? 경유라고 하죠. 경유. 네. 이렇게 경유해가지고 난 여기서 내릴 건데 뭐 여기쯤에 누구를 내려주겠다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더라고. 대리기사님들도 그 요금 요새 다 산정이 되고. 아무튼. 그래서 예전에는 활동지원 선생님 막 타면 그 선생님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거기서 내린 적이 있어요. 선생님 집 앞에서 내리고 저는 다시 집까지 휠체어 타고 오는 거예요. 저도 타고. 네, 그 경유가 안 되니까 뭐 그랬던 경험도 있어서 이건 누굴 위한 서비스냐 막 이러면서. 자, 그러면 다음 거 유선통신 요금. 자, 이동통신 두 가지 갑시다. 뭐들 이것도 잘 아실 텐데 일단은 그냥 이제 전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전화잖아요. 집전화. 네. 회사 전화, 사무실 전화, 집전. 유선통신. 네. 50% 감면이죠. 그래서 등록장애인이면 다 되고 각종 복지단체 이런 데들도 50% 감면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게 감면받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뭐 적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또 이게 이제 의무 사용 기간 막 계약 기간 이런 것들 맞아요.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차라리 그 장애인 복지 감면 받는 거보다 뭐 인터넷하고 전화하고 엮어 놓으면은 묶어 놓으면 그게 더 싼 경우도 있어서 뭐 이게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확실히 감면받는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좀 희석돼. 애매하게 맞아요. 결합을 하면 요금이 많다고 해서 전 안 했어요. 복지 할인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인터넷 사용하지 본집에도 인터넷 사용하지 인터넷 TV도 있지 본집 저희 집 포함해서 다 있지 핸드폰 사용하지 하니까 결합 요금 할인이 많이 들어서 복지 할인보다 더 할인이 높아서. 그리고 이동통신 요금 같은 경우는 35% 감면이 있고 가입비 면제도 요새는 또 가입비는 웬만하면 다 면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등록장애인이나 복지단체나 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시내통화, 시외통화 그 전화도 월 통화료 뭐 30%라고 돼 있는데 시외 전화 뭐 3만 원 한도 또 이런 어떤 제약이 있네요. 예, 한도가 있네요. 하기는 뭐 한도가 없으면 국제 전화고 뭐 나르게 나겠죠. 이게 이동통신 요금은 생각보다 아주 별로 이게 와닿잖아요. 예전에는 뭐 복지 할인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와닿았었는데 그 진짜 희석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이동통신은 요즘은 그리고 인터넷 전화를 많이 써요. 그렇죠. 인터넷 전화 많이 써서 인터넷 전화도 사용하고 아예 집에 전화기가 없는 집들도 꽤 있죠. 맞아요. 핸드폰 꽤 있어요. 저희 집만 해도 없어요. 우리 집도 전화기 없었어요. 없어요. 저희 집도 없어요. 번호는 살아있지만. 그런 집 많은 것 같아요. 이동통신 그러면 이제 이게 장애인들 특히 발달 장애인들인데 이거 갖고 문제가 많이 나요. 네. 뭐로 폭탄 요금 맞거나 아니면 이걸로 이제 뭐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아니면 이제 이걸로 사기를 당하거나 많은데 또 이게 또 생각보다 잘 안 처리가 되더라고요. 발달 장애인이면 핸드폰을 반드시 하나밖에 개통 못하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아직도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요금 반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 개별적으로는 저 참 그것도 많이 봤는데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제도나 시스템 같은 거 복잡하게 잘 모르는 분들은 핸드폰 새로 사면서 핸드폰 요금제를 막 같이 엮어갖고 이렇게 핸드폰 할부 요금 그래서 한 달에 막 8만원, 10만원씩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막 그걸 2년씩, 3년씩 근데 뭐 이렇게 얘기 설명해도 뭐 지적장애인이 아닌 저도 어떤 때는 이해가 조금 안 되고 정신없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별로 좋은 전화기도 아닌데 뭐 요금 8만원씩 내고 쓰고 있는 경우가 참 많던데 거기에서 뭐 몇 개월 동안만 이 요금제를 사용하면 된다. 근데 이제 까먹고 그냥 까먹고 계속 그냥 그런 것도 한 번씩 둘러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다음에 시청각 장애인들의 TV 수신료 면제. 시청각 장애인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TV 13기 이거는 뭐 국민대방송 TBS 그 내용인데 요새 분리 그 이슈가 또 있어서 저도 안 되고. 아니 근데 전화해갖고 집에 텔레비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그 편법은 아니에요. 그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던데. 이게 요금이 얼마입니까? 2,000원 정도? 2,500원. 2,500원. 자,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된 자동차 중에 한 대 2000cc 이하이고 승차 전용은 6에서 10인승까지 7인승 이상이면 배기 제한 없고 뭐 1톤 차 이런 것들 다 해서 50%. 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 차로에서는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요금과 함께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해야 됩니다. 통행 할인카드하고 장애인 복지카드 같이 내라. 그래서 하이패스는 요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하이패스 이쪽이.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이렇게 넣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거 뭐 지문인식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지문인식하는 하이패스 기계인데 4시간 이내에 해야 되고 그 고장나서 뭐 잘 안 되고 그런 일이 많다면서요. 지금은 복지카드 통합 방식에 의해서는 이렇게 된다는데 저는 이건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일단 복지카드인데 뒤로 보여요. 복지카드 복지카드인데 이게 이제 통합된 게 이렇게 돼 있다. 네. 하이패스가 써있는 통합 방식 하이패스 카드를 넣으면 된다. 네, 하여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되는 거. 네. 이것도 뭐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가 크잖아요. 네, 주민이. 그래서 이거 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주민인식 이거 하이패스는 안 했어요. 네.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 소개팅 나갈 때 돈 내는데 거기서 이거 제시하고 보여주고 현금으로 계산하고 이게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패치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냥 하이패스로 나가고 나중에 전화해서 장애인 맞아요. 나중에 내도 되더라고요. 네. 요거는 이 통합 카드는 이거 어디 가서 발급받아요? 이거 동사무소. 동사무소 가면 하이패스 통합형도 발급받아요? 네. 동사무소 가시면 된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전기요금 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되네요. 이것도요. 그렇군요. 네.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안 되는데 그전에도 이제 우리가 1급부터 6급까지 있었을 때 항상 보면 3급까지만 요금 감면
내용들이 좀 있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름철에는 6월, 8월까지 해도 2만 원 한도. 에이. 근데 이것도 쌓이면 또 어마어마하겠지. 예, 그렇죠. 네. 하여튼 그리고 기타 계절에는 16,000원 한도. 무슨 에너지 바우처도 있던데? 있어요. 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가 뭐 그 하절기, 동절기 해가지고 뭐 이거는 이제 1인 가구, 뭐 2인 세대, 3인 세대 액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요거는 아마 그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해당이 될 거요. 그렇죠? 에너지 바우처. 네. 예. 사상위까지. 예. 그렇게 알고 있고 1인 세대는 하절기에는 31,300원, 동절기에는 118,500원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총 149,800원이고 2인 세대는 46,400원, 동절기에는 159,300원. 그래서 합 205,700원 뭐 이렇게 돼 있네요. 한 20만 원 정도 연간 지원되신다는 거죠? 네. 약간은 이것도 이제 이게는 그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와요. 아, 이게 어떻게 감액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자동으로 네. 포함되는 걸로 나오는 집도 있다. 전기요금 할인 받고요. 도시가스 요금 요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개인이 인터넷으로도 할인 다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할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 제가 좀 들어가 보니까 도시가스는 지역마다 도시가스 회사가 달라요. 한전 뭐 이런 것처럼 전체를 아우르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각각 들어가서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인터넷에서는 또 할인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직접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또 동사무소가 이제 행정복지센터죠. 거기 가서 해야 된다. 또 보여주시는 내용은 이번 달 납부한 건데요. 이게 에너지 바우처하고 포함됐어요. 할인 금액이 가스요금이 11,000원 정도 나왔고요. 할인 금액이 9,900원? 네, 이 정도. 가스요금 11,000원밖에 안 나와요. 네. 그냥 혼자 사시니까 11,000원 정도 나오는데 9,900원 정도 할인돼서 에너지 바우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는 금액이 0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혼자 사시는 집은 뭐 이렇게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이게 2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정기 검사하고 종합 검사 이런 거 자동차 갖고 계시면 받아야 되는데 요게 좀 달라졌던데 차 파신 지 꽤 됐죠. 그래도 한 3년 4년 됐죠. 그 전까지 저도 요거를 자동차 검사료를 안 냈었거든요. 이게 한 5만 원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언젠가부터는 이것도 뭐 50%만 받았다가 언젠가부터는 또 다 내고 요새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역마다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 교통안전공단을 문의하면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고 공업소들에서 이제 같이 하는 데가 있는데 또 그것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무요금은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다. 지금 혹시나 안 받고 있는 분들은 되게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모르셨으면 한 번씩 보시고 받으시면 자 이제 의료 지원 같은 경우에부터가 이제 저는 좀 복잡해서 저는 잘 모르고 여러분들 위원님들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있네요. 이 보면은 이제 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돼 있어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1종 수급권자면 의료비 아예 안 내죠. 네. 이게 있고. 근데 이게 의료보험인가 공무원이 그 배정이 돼갖고 1차 상급병은 뭐 종합병원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장애인 의료비 받는 사람도 약간 올렸어요. 아 맞아 좀 올랐어요. 한 50원 정도? 100원 정도 올랐어요. 맞아요. 지금 이거 한도금 바뀐 건가 이거? 한도금도 좀 이런 걸 와요. 이게 그 전에는 리미트가 되는
일정 금액까지만 내게끔 네. 얼마까지만 돈을 내겠는데 네. 이번에 퍼센테이지로 바뀌었죠. 그죠. 네, 퍼센테이지로 바뀌었어요. 그 전체 액수의 몇 퍼센트까지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다 올랐다. 그 내용이 앞으로는 많이 아프지 않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많이 아프시면 본인 진료비의 15%, 네.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료 중에서도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이제 지역가입자면 건강보험료 꽤 많이 나오잖아요.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산정시 제외. 그다음에 지역가입자 중에서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 360만 원 소득 이하이거나 그만큼 받고,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과표되는 게 1억 3천만 원 이하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건강보험료를 30% 감면받는다.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각각에서 30%, 20% 이렇게 이제 감면받는 내용이 있다. 그다음에 장기요양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직장 가입자도 경감 되던데. 경감돼요? 네. 그건 몰랐네요. 네.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시고요. 네. 네. 옛날의 얘기가 경감이 되잖아요. 20%, 30%, 50%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졸고 있을까요, 저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이고, 정말. 나 병풍인가요, 병풍? 장기요양도 경감되고. 장기요양도, 노인 장기요양 경감되고, 장애인 등록진단비 감면되고. 감면되고. 이건 검사하고 나서 후에 받는 거예요. 장애인 등록하려고 검사하는 거. 일단은 자기가 내고, 그 다음에, 그죠? 진단서 발급비 15,000원, 그 다음에 지적 발달장애 이런 쪽은 4만원, 검사비 최대 10만원까지 한번 내고 그 다음에 받는다. 그게 있고요. 발달재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달장애인들의 재활 서비스, 주로 우리가 이제 바우처죠, 바우처. 언어, 청능, 심리, 미술, 뭐 감각, 통학 뭐 이런 것들 되게 이제 학원처럼 다니는 우리가 재활치료실 부르는 것들, 거기에 되게 바우처가 13만원에서 22만원까지 지원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 언어 발달도 마찬가지로 언어 발달 이제 좀 올랐다고 들었는데. 애들 그 유치원 뭐 이런 데 가기 시작하면 다 거기서 알려주더라고요. 바우처 다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보조기구, 보조기구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보조기구 지원하죠. 근데 이거 뭐냐,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품목 및 교부 대상에 욕창방조, 방석 및 커버,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이나 심장장애인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욕창방지용 방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해당이 안 되거든요. 왜 안 돼요? 여기 이제 지체장애인 아니에요. 뇌병변이면서 이거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이 되고, 심장장애인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이거 어떤 해석일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게 내구 연한이 지나고 지원을 받을 때가 돼가는데 지체장애인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처럼 근육장애인 같은 경우는 체위 혼자 바꾸는 게 안 되거든요. 욕창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예전엔 들어갔었어요. 근육장애인? 근데 왜 빠졌을까요? 지체장애인이. 그런데 빼놨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지원을 못 받고. 그래 못 받으셨어요? 아니요, 이제 저는 예전에는 받고 했는데 이제 신청을 하려면은 이제 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가 되지 않나 하는 거죠. 욕창방지 방석이 엄청 비싸던데? 한 60만 원에서 7, 80만 원 하죠. 엉덩이 깔아준 돈방석이야, 돈방석. 에어방석. 맞아요. 이거 깔다가 보통 휠체어에서 나오는 그런 방석을 깔면 엉덩이가 너무 아프거든요. 이게 한번 맛을 본 사람은 이걸 계속 사야 돼요. 정말 이런. 보건복지부 신문고에다가 올려야겠네. 그죠?
그런 것들 네. 있고요. 욕창 방지 방석, 네.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고, 요거가 내구 연한이 또 있죠, 다. 있죠. 네, 그래서 되게 5년 정도 되잖아요. 5년, 휠체어는 6년 네. 막 이렇게 있죠. 네. 되게 5, 6년 정도면 네. 다시 이제 해주죠. 제로 카운트에서 다시 지원해준다. 네, 네. 여기 뭐냐 보건복지부에는 아직 그 업로드가 되진 않았는데 가형, 나형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휠체어를 구분을 해가지고 일반 전동 휠체어는 뭐 230만 원? 그렇게 하고 그 틸팅이나 리클라이닝이나 이런 옵션이 들어간 휠체어는 380까지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그러다 보면 휠체어 값이 또 올라가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300 몇십만 원 보조받는 건 한 1000만 원 넘겠네요.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와상, 욕창 방지 방석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목욕 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런 것들, 주차나 내변비 장애인들. 휴대용 경사로도 좀 크기가 좀 어마무시해요. 사실은 휴대용 경사로를 휴대할 수가 없어요. 휴대해야 되는데 휴대가 아니라 큰 트럭 같은 데도 싣고 다녀야 되는 사이즈여서 그리고 무겁고. 아이러니해. 그래서 이것도 참 그래요. 음식 섭취용 보조기고 숟가락, 젓가락 이게 한 손 무슨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손을 끼고 하는 거. 음식 보고대, 접시, 길이 훈련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변기도 장애인용 보조기구로 나온 변기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지원한다. 목욕 의자, 뭐 이동 변기, 미끄럼 보드 쭉 있네요. 장애인 의복이 있어요. 장애인용 의복? 이지웨어죠. 그런 것도 있고.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저번에 한번 보여주신 안전벨트,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독립형 변기, 팔지지대 및 등지지대가 있네. 환경 조정 장치, 대화용 장치, 내병변이나 청각 언어형 이런 것들 다 지원을 보조기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대 병원에도 안에 보조공학 지원센터, 뭐 경기도 보조공학 지역 지원센터, 보조기기센터 중앙에 하나가 있고 그 지역에 16개가 있어서 총 17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 이제 대전은 충남대학교 병원 내에 있는 그 지역 보조기기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 휠체어나 수동 휠체어는 대여가 안 돼요. 대여해주는 거는 뭐 무슨 점자 정보 단말기 뭐 이런 것들이어서 사실상 휠체어를 빌리고 할 수는 없는 좀 그런 맹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휠체어 대여 사업도 했었거든요. 빌릴 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막상 대여를 해주니까 대여로 끝나는 게 대여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늘 사용하시게 되더라고요. 영원히. 그래서 이거는 대여로 될 건 아니다. 일단 한번 그런 경험도 했고 그러니까 드려야 되는 거구나. 두 번째는 장애인분들이 그때는 진짜 열악하니까 대여 사업을 했었던 건데 이제는 이게 일반 휠체어, 우리가 의료용 휠체어 이런 것들은 거의 10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다 받으시는데 병원에 잠깐 입원하신 분들,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그거를 대여해야 되는데 하루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 서비스 이제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저 같은 경우도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입원을 했을 때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없고 복지관도 없고 뭐 지체장애인 협회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폐차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받아줬다가 이제 노후되고 하니까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 이제 폐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조금 돈을 내더라도 렌탈 개념으로 해가지고 옵션에 따라 자기가 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기 보면 밑에 이제 이 보조기구의 구입에 대한 지원 정도가 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기 쭉 있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한다. 이게는 90% 정도는 부담해주고 10% 정도는 본인 부담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비쌀 수도 있잖아요. 또 10% 자체도 돈이 없어서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각종 또 복지단체 보면 이거 좀 지원하는 금액이 또 있으니까 공동보금이나 뭐 후원금으로 또 하실 수 있으니까 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한 사람들은 또 다 이건 받았죠 지금 되게. 아무튼 이렇습니다. 쭉 이렇게 목발 이거 다 있네요. 지체장애인, 내변변 장애인 지팡이는 기준액 2만원, 내변 한 6년, 목발 15,000원 2년. 저거 저 못 써요. 저 가격으로는. 수동 휠체어가 일반형이 48만원, 활동형이 100만원, 틸팅형이 80만원, 5년 내부 연한 이렇게 있네요. 사실 수동 휠체어도 이제 의료 휠체어는 쓸 수가 없는데 차에다 실지 너무 무거워갖고 일반형도 좀 비싼 거 다 바퀴 분리되고 가볍고 하는 것들은 쓸 수밖에 없는데 돋보기 10만원, 저시력 보조 안경 10만원, 망원경 10만원, 콘택트 렌즈 8만원, 뭐 의안이 62만원, 흰지팡이 25,000원, 흰지팡이 25,000원, 보청기 130만원 정도, 음성 집복기 50만원, 전동 휠체어가 있네 209만원. 209만원 예전 거. 내부 연한 6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은 쭉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청기도 쓸만한 건 1,000만원 정도 줘야 된다고 생각 같은데. 항상 큰 문제이긴 하네요. 적당하게 진짜 쓸 만큼은 안 나오는 게. 장애아동 의료재활시설 운영에서는 지원 내용 장애인 의료재활 상담이나 보장구 제작이나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하는 거 있죠. 100만원. 네. 1인당 100만원씩 출산비용 지원하는 거. 네, 뭐 거기 보니까 유산이고 사산이고 포함이 된다 돼 있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애 낳을 때는 저런 거 없었는데. 지자체에서 근데 여성장애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요새는 하도 얘기가 이제 귀하니까 그거 외로도 여성들 출산비용 지원하는 시도가 많아졌고 신화구에서 지원금을 더 주더라고요. 그거 외로도 적어도 나가더만요. 이렇게 보조하시는 분들도 의료비도 주고 그다음에 식사 비정기도 주고 지원이 엄청 그거는 많아져서 출산 지원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검증기관들 장애 친화 검증기관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는 뭐 쭉 한번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좀 지역마다 장애인 특화병원들이 좀 있는데 만족도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거기밖에 안 되는 데도 많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이제 의료 한번 봤어요. 의료 지원 세제 혜택 한번 볼까요? 거기까지만 보고 오늘은 좀 맞추면 될 것 같아. 세제 혜택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도 아까 나와 있었네요. 자동차에 대한 일단은 승용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개소세라고 하죠. 승용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표 상에 같이 생계를 하는 사람들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 개소세를 면제해준다. 개별 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차 사는데 그냥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차 사는 거 자체를? 차 사는 거 자체를 지원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고용공단에 지원해주는 장애인 근로자가 아니어도 장애인들 근로자들만 장애인들에게 차는 이게 뭐 사치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좀 무슨 세금을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왜 촘촘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닿기로는 장애인들이 원하는 건 장애인 차를 살 때 슬로프를 장착한다던가 할 때 그럴 때 지원해주는 거가 크게 와닿을 것 같아요. 계속 논의는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자동차가 이제 뭐 사치품이 아니고 거의 필수품인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청원은 되고는 있던데 지금으로서 하여튼 그렇다. 개소세 5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그 다음에 취등록세, 취득세, 종전의 등록세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자동차세 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내용들이죠. 200cc, 2000cc 이하 승용차, 되게 이제 소나타, 기아는 K5, 뭐 이런 차량들, 택시로 되게 많이 이용되는 차량들, 그런 것들 보면 되게 2000cc, 1999cc 뭐 이러더만. 이런 것들은 취등록세하고 자동차세 면제된다. 그리고 7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이런 것들,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CC에 관계없이 또
취등록세 면제가 된다. 자동차 표지, 자동차 표지. 노란 딱지, 흰 딱지, 뭐. 노란 딱지는 본인이 운전을 하는 경우이고, 뭐지, 흰 딱지는 뭐죠, 아까 배우자든 뭐 가족이든 예,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경우인데 그것 때문에도 약간 또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뭐. 네네. 네, 이 노란 딱지 돼 있는 거 네. 주차 가능이라고 돼 있고, 네. 네, 저기 이렇게 예, 주차 가능. 예. 주차 가능. 네. 장애인 당사자가 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보호자가 운전하고 왔더라도 해서 네. 그렇게 되는 거고. 흰 딱지도 있네 여기요. 예, 딱지 있어요. 이게 이제 본인이 저기 주차 가능할 때는 노란 딱지로 나오고, 그렇죠. 보호자가 때는 운전하는 차는 흰 흰 딱지. 딱지. 이것도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주차 가능이 이렇게 돼 있고, 예. 주차 불가는 이렇게 돼 있고. 예. 네모나게. 그렇죠. 예. 유현님 차는 옛날에 6월이었겠네요. 노란색. 네. 네, 노란색 동그라미로.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주차 불가가 이렇게 크게 써 있지가 않았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래서 보여줘, 이거 보여. 더 빨간 글씨로 네, 그냥. 그렇게는 막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됐던 거예요. 네. 승용 자동차의 LPG 사용 허용 요거는 이거 옛날 거다 이제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LPG 차를 장애인 아니면 택시만 쓸 수 있었는데, 네, 그랬는데 지금은 LPG가 다 풀렸죠 이제.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다 풀려서 LPG 자체를 좀 선호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LPG 차량. 그다음에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 공채 이것도 면제해주는데 이건 한 8만 원? 큰 돈은 아니더라고요 이거죠. 그다음에 자 소득세 공제가 있어요. 연말 정산할 때 등록장애인 본인이나 아니면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 등 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금액을 넣고 200만 원까지 공제받죠. 잘 알아서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세제 혜택도 있다. 그 다음에 의료비 공제는 15%까지, 그 다음에 특수교육비도 15%까지 공제해주고 보험료도 15%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준다. 상속세. 상속세. 네, 상속세에 대한 거 500만 원까지. 상속 받아봤으면 좋겠네. 증여세나 상속세에서의 이렇게 5억까지 뭐 이런 장애인 보장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감면한다. 장애인용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등도 있네요. 특히 아동이나 이런 쪽에 사용하는 각종 그 교육기구 같은 것들도 다 미국에서 오거나 이런 것도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쵸. 미국에서 나오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 다 제해도 비싸니 뭐. 제해도 비싸니. 네, 괜찮죠. 몇 천만 원씩을 하겠죠. 참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고요. 세제 혜택까지. 네.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사실은 한번 등록해놓으면 뭐 전화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등록해놓으면 쭉 쓰시게 되는데 같은 형제자매 같이 있다가 주민등록 분리될 때 그럴 때 한번 잘 보셔야 되고 이거 대부분은 다 알고 쓰시잖아요. 이렇게 해도 글쎄요. 네. 거의 이래도 맞아. 이래도 근데, 본인이 지금 당장 급한 거 그런 거 와닿는 거 실제적인 거 이런 걸 보게 되지 전체적으로 또 보게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다 잘 알고 쓰면 좋은데 조그만 연사 있거나 지적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또 잘 못 쓰고 혜택 못 받고 있는 집도 있죠.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어떻게 알려줄까 그것도 좀 문제긴 하더라고요. 좀 쉽게 알려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 어르신인데 할머니.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잘 이용하시는지 좀 알고 싶다고 해서 그 고지서라든가 아니면 통장 좀 보십시다 하면 또 불안감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이놈이 날 사기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래서 통장도 안 보여주시고 고지서 같은 것도 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또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네. 근데 이거는 뭐 저기 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사회복무 요원들이나 사실 사회복지사가 도와주고 싶어도 어느 정도 라포 완전히 형성돼서 맞아. 네, 그걸 볼 수가 없으면 잘 전화요금을 얼마를 내고 계신지. 저축은 좀 하세요? 저요? 네. 저축은 조금씩 하죠. 많이 할 여력은 안 되고 조금씩은 하고 있죠. 그 조금씩은 거의 머릿속에는 보조기기를
나중에 다시 위한, 사야 되니까. 예, 아. 보조 기계를 위한 세이브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배터리를 간다던가 또 부품을 갈아야 된다, 소모품 이런 거 갈아야 되니까. 그렇구나. 예, 네. 저는 이제 휠체어를 타니까 보조 기계 얘기를 했고, 그거 말고 이제 아마 건강상의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의료비 지원이 되고 뭐가 지원이 되고 한다곤 하는데, 예. 네. 네. 오늘 아유, 여기까지. 오늘은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뭐 빨리 건강 완쾌하시기를.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